여러분 안녕하세요. 거의 제 모든 방송의 50% 이상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관련한 이야기죠. 웬만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왕이면 잘 해결돼서 우리 경제에 주름살이 이렇게 끼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투자 전선에도 햇살이 비쳤으면 하는 마음인데, 세상이 어떻게 우리 뜻대로 될 수는 없죠. 결국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당연히 패권 전쟁이긴 한데요,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영향,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판을 제대로 볼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미국은 우리는 무역 분쟁을 일으킨 게 아니다, 페어 트레이드를 하고 싶어 하는 거다. 왜? 우리는 일방적으로 돈을 손해볼 수는 없다. 이제는 우리가 자선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버는 국가들은 일정 정도는 우리한테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공정무역이라 얘기한다. 이렇게 이게 트럼프의 주장이었는데요. 중국이 최근에 얼마 전부터요, 무역 분쟁이란 말이 통하지 않자 자유무역 수호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즉, 강자, 힘의 논리에 의해서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미국이고, 우리 중국은 G2로서 자유무역을 수호한다는 그 신념으로 미국과 싸우고 있다. 이러면서 프레임 전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나왔던 신문에는요, 중국이 무역전쟁 고립 위기감 때문에 미국하고 싸워도 안 되잖아요. 왜? 미국에서 워낙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만약 미국이 중국에서 돈을 정말 많이 벌어간다면 당연히 중국이 이기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러 기축통화 시대의 달러 생산국, 그게 미국이고, 그 미국에서 전 세계 무역 수지의 대부분을 중국이 발생시키고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대응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레임 전환을 위해서 자유무역 수호, 그러면서 이제 다자간 협상이라고는 CPTPP에 가입해서 미국과 부딪히려고 하는 그런 전술을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전략이 먹힐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이 전략 때문에 향후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중국이 다급해진 이유는 지난주 주초에 말씀드렸죠. 신나프타라고 하는 USMCA, 이 조약에 중국이 거기에 껴 있습니다. 웃긴 거잖아요, 사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이 3국이 무역협정을 맺는데 중국을 봉쇄하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즉, 협정 참여국, USMCA 참여국, 미국, 멕시코, 캐나다죠. 이들 국가 중 비시장 경제, 중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면 우리 대상국, 다른 나라들은, 이 협정에 참가한 다른 나라들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국 엿 됐어 이러면서 엿먹일 준비를 그냥 성문화해버린 거죠. 그 이유는 캐나다가 이미 중국과 자유무역 협상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봉쇄 규정이 중국을 무척 다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첫 번째, 다급하게 만든 이유는 이 봉쇄 규정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그 담긴 의미의 첫 번째는 뭐죠? 중국이 항복하지 않는 한 미국은 중국과 협상할 생각이 없다, 이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요. 두 번째, 이미 지난주에 다 말씀드린 상황이지만 미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죠. 왜? 앞으로 협상할 나라들이 있잖아요. EU, 일본, 그 다음에 당연히 인디아도 앞으로 그런 나라가 될 텐데요. 미국이 이들 나라에게 중국에 니들이 손잡고 짝짝꿍하면 우리하고 협상해서 많이 손해볼 각오해야 될 거야, 이 메시지를 던져준 거거든요. 즉, 미국의 주장,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봉쇄하는 것은 보호무역이다 라고 중국이 프레임은 만들지만, 그 프레임과 그들이 원하는 자유무역의 수호자라는 이 프레임은 먹혀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의 항복을 원하는 미국의 8대 선결 요건이 있습니다. 지난 3월에요. 미국이 중국하고 무역협정을 했다가 일방 폐기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내세운 게 지금까지 이제부터는 중국하고 우리가 무역협상을 할 텐데 무조건 8개를 우리가 제시하는 8개를 선결 요건 충족을 해주지 않으면 중국과 그 어떤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게 있습니다. 그 8가지 선결 요건이 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번 대미무역 흑자를 2천억 달러 축소시켜야 한다. 즉 현재 대미무역이 3,700억 달러 중국 흑자나고 있는데 이 중에 2천억 달러 흑자를 줄여라. 반대로 이게 무슨 말입니다. 미국 물건을 2천억 달러 주고 더 사라 이 의미겠죠. 2천억 달러 줄여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2번째 중국 제조 2025 즉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전략으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한테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이게 기업을 지원하는 행위이니 이들 기업의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전략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중단시켜야 한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관련 수입 제한. 앞으로 미국에서 수입해 나가는 이 기술, 핵심 기술과 관련 수입품은 니들은 수입하면 안 돼. 이런 저항을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네 번째, 사이버 기술 침탈, 즉 해킹을 통해서 미국 기술 유출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 다섯 번째, 특허권, 의약품 제조 이런 것들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돈을 제대로 내라.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여섯 번째, 미국의 투자 제한 조치를 무조건 수용해라. 이 투자 제한 조치는 지난주에 더 훨씬 강화된 조치로 미 재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다음 장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중국의 평균적으로 해외 물품을 수입하는 평균 관세가 10%라고 합니다. 이를 3.5%로 낮춰라. 왜? 니네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로 이미 세계 1등이니까 당연히 수입도 늘려줘. 관세 낮춰.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여덟 번째, 서비스가 뭡니까? 금융시장이거든요. 금융시장, 농업시장을 완전 개방해라. 이 8가지를 니들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협상 없다. 이렇게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론은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잖아요. 너희들 많이 쌓아둔 외환보 요구 털어서 미국 상품 많이 수입하고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어쩌고 깝죽대서 미국에 덤비지 마라. 그래야 용서해준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틀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미국의 투자 제한 조치가 더 강화돼서 중국을 더 화내게 한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지난 10일에요. 미 재무부는 외국 자본이라고 해서 중국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외국 자본이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내용의 새로운 투자 규제 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제안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반도체, 항공기 제작, 바이오 기술들 이게 뭡니까? 중국 제조 2025 관련이라는 거죠. 즉 이런 핵심 기술, 중국이 세계 넘버원이 되려고 노력하는 이들 기술 등 총 27개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은 외국인 투자시, 즉 M&A를 해서 인수협상을 통해 인수하려고 할 때 미국 재무부의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에 안보 검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니들이 원한다고 다 가져가진 못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득해야 인수가 가능한 거야. 근데 어떤 업종들? 반도체, 항공기 제작, 바이오 기술 등 이게 뭐다? 중국 제조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에서 밝혔던 2025년까지 세계 1등 국가가 되겠다고 선포했던 그 기술들입니다. 자, 혹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 뭐야? UCMCA처럼 중국을 명시하진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분들이 계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척하면 척이지 뭐 이게 꼭 중국이라고 똥이라고 써야 똥이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이게 중국인 거거든요. 중국이 과거 우리 쌍용차 인수했다가 몇 년 만에 다 털어먹고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나요? 기술 빼가는 거거든요. 그걸 미국이 막겠다는 거죠. 왜? 중국이 그만큼 상당 부분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여졌고 미국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조치는요, 한국에게도 상당한 위안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주 반도체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한국의 대표 업종인 D램, 메모리 반도체 산업도 뒤집어 엎겠다는 게 중국 전략인데요. 결국 그렇게 해서 시간을 빠르게 가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얼마 전에 도시바 같은 인수 그런 기업이 나오면 인수해서 따라가는 게 빠른데 이제 중국은 그런 꿈도 꾸지 마라 이러면서 미국이 공개 경고장을 또다시 날린 거죠. 즉 지난번 신나프타 새로운 나프타 협정에서 봉쇄 규정과 함께 10일 날 투자 제한 조치를 더 강력하게 묶어버렸기 때문에 중국이 아주 상당히 지금 답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앞에 신문 기사 보셨잖아요. CPTPP 등 다자무역 기구로 숨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산 넘어 산이라고 했지만 사실 설상가상이라는 단어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중국이 지들이 원한다고 그 상황이 만만치 않게 그러니까 만만하게 개선될 상황 같지는 않아요. 왜? 첫째, 미국 블룸버그 얼마 전에 그 여론조사 보니까요. 미 유권자, 이번 중간선거에 참여한 유권자 63%가 중국에 대한 관세 조치를 지지한답니다. 여러분,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8%로 나왔잖아요. 38%에서 플러스 30%를 넘는 유권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에 적극적인 찬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핵심 세력이 뭡니까? 백인 노동자입니다. 러스트벨트. 철강, 자동차 이런 생산직에 근무했던 백인 노동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밀었지 않습니까? 그들인 무려 70% 지지한다는 얘기예요. 즉 중국이 중간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원유 수입 중단하고 콩이나 농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트럼프의 등 돌리게 노력은 하지만 이 여론조사를 보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오히려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직했으면 이게 안 통하는 걸 이게 신문 블룸버그 보면 트럼프 완전 개무시하는 일종의 미국의 주류 언론인데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깝지만 실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중국이 지금 CPTPP 이 다자간 무역협정에 들어가서 미국과 대항해서 싸워보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다자간 협상 자체를 싫어합니다. 오직했으면 미국은 이따가 뒤에서 CPTPP가 어떤 건지 알아볼 텐데요. 그 조약에서 이미 탈퇴를 해버렸고요. 지난번 7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에 방문했었잖아요. 영국 가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 소프트 브렉시트니 하드 브렉시트니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때 영국이 소프트 브렉시트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을 때 트럼프가 이분 대단하잖아요. 영국 수상 옆에 놓고 이런 얘기 했어요. 만약에 하드 브렉시트 안 하고 소프트 연관시켜 한다? 우리 니네하고 무역 못한다? 협박을 해버렸어요. 대단한 분이잖아요. 즉 다자간 영국이라도 EU에서 떼어내야 협상은 더 미국이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TPP를 가지고 미국을 해본다? 미국 그 자체를 인정 안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세 번째 또 하나. 자, G20 정상회담 11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시진핑이 트럼프와 만나니 안 만나니 이러고 있고 이들 나라에 계속 가서 자유무역의 수호자 중국 응원해줘 이랬는데 금요일 아침 신문에
G20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이런 결론을 냈대요. 무역 긴장, 당사국들이 해결해라. 이게 뭡니까? G20 와서 자유무역서 어떤 얘기 하지 마. 중국, 니들 미국에서 버니까, 너무 많이 버니까 그런 거야. 니들끼리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 나와버렸네요. 결국 중국을 응원하는 나라는 어디밖에 없냐? 아프리카. 아프리카 53개국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프리카 53개국이 왜 중국을 응원합니까? 돈 줬으니까. 돈을 줬으면 계속 줘야 계속 응원하죠. 근데 중국이 돈 그렇게 많이 없죠. 왜? 만약에 그 나라들 필요하면 미국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결국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중국에게는 설상가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CPTPP라는 게 뭔지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깊숙하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요, 미국이 이 TPP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CPTPP는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 기존의 TPP에 칠레와 페루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CP를 칠레, 페루를 붙여놓은 게 CPTPP입니다. 그런데 이걸 주도를 누가 하느냐? 일본이 합니다. 일본이 왜 주도하느냐? 일본의 자동차 산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자동차 산업은 일본 경제를 이끌고 가는 한국의 반도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더 많은 매출을 하고 싶어서 이 무관세 협정을 TPP를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11개국이 지금 현재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들 나라를 보면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말레이시아, 페루, 칠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한마디로 일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나라들인데, 여러분 캐나다와 멕시코는 지난번에 USMCA로 묶여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이들 나라를 통해서 일본이 미국과의 앞으로 있을 자동차 협정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한다? 중국처럼 당할 수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즉 미국과 협상을 앞두고 있는, 어차피 일본은 무역협상 테이블에 이제 불려 나와야 되는데, 미국은 일본은 어떻게든 이 CPTPP 안에 숨고 싶겠죠. 왜? 이 CP 통째로 하게 되면 결국 평균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본처럼 미국의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 숨을 수 있는데, 미국은 이 다자무역 자체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프타 없애버리고, 영국도 빨리 EU에서 떠나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협박을 하고 있으며, 하물며 일본인데, 일본이 미국의 어떤 나라입니까? 거의 꼬랑지 꼬리 흔들면서 미국에 덤벼드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서 감히 TPP를 가지고 미국에 덤벼? 아이고 아니 옳시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TPP를 들어와 더욱더 아니 되겠죠. 즉 조만간 일본은 TPP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꼬리를 확실하게 내릴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USMCA 멤버들 멕시코와 캐나다는 결국 이 협정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뭡니까? 중국 신문기사대로 CPTPP 안에 들어가 봤자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그랬더니 오갈 곳이 없습니다, 중국이. 그러면 우리는 오갈 곳이 없는 중국에 박수를 칠 수는 있지만, 우린 또 누굽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무지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미중무역 갈등, 미중무역 전쟁이 금융시장에 항상 변수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과 미국, 중국이 TPP를 숨는다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안다면,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고민해야 될 시간입니다. 첫째, 그 고민의 첫 번째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증시 다우지수 폭락세 이틀 동안 약 1600포인트 빠지는 상황에서 놀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정책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건 언제까지다? 내 주머니에서 돈이 손해보지 않는 순간까지만 그렇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차해서 금융시장을 흔들어서 다시 한번 폭락세가 나오면 돈 잃고 성질 좋은 사람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그러죠? 엎친 데 덮친다고 하나요? 아무튼 그냥 그동안 공들였던 거 다
닭 좋던 게 뭐 된다고 돈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중간선거 전까지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상대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주말에요. 중국의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뉴스가 이미 나왔습니다. 왜? 중국을 심하게 건드려서 싸워봤자 금융시장 흔들리면 중간선거 개털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간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중간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결과에 상관없이 이미 USMCA에서 표면화했던 그 느낌, 그 의지대로 중국에 지면 지는 대로, 그러니까 중간선거에서 지면 지는 대로, 이기면 이기는 대로 더 강력하게 중국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세 번째, 중국은 지난 주말에요. 이게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More powerful step to support economy. 그러니까 중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로이터가 발표를 했습니다. 조만간 주식시장이든 내수 부양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중국 시장의 투자자들 이제 좀 기대를 조금씩 가져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네 번째. 다만 정작 중국보다 한국이 더 금융시장 더 많이 흔들렸잖아요. 지난 한 주. 즉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당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이런 미국의 강력한 대중국 협박이라고 하나요? 봉쇄 정책이 더 심해질 텐데요. 한국 정부와 우리 기업들은 이 중국 의존도, 그 다음에 중국의 생산기지가 있다면 빨리 중국을 떠날 방안을 정책적으로, 그 다음에 기업의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이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이 얘기는 뭡니까? 만약 주식 투자자라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투자하실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아셨죠?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요, 이 10월, 11월, 앞으로 이제 11월에 행사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부터 이제 이 얘기가 나올 건데, 크게 두 가지 주목해야 될 행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1월 17일에서 18일, 에이펙, 이게 아마 브루나이에서 열릴 것 같은데요.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대신 펜스 부통령이 참가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대만도 내달 에이펙 이 정상회의에 대만도 대표를 파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에이펙 수십 번 있었지만 한 번도 대만이 이 정상회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왜?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대만이 참가하게 되는 게 결정이 된다면 누가 오케이해서 오겠습니까? 미국이 오케이해야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대중국 봉쇄를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제가 볼 때는 중간선거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중간선거 전에는 금융시장 변동성을 막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거든요. 그 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11월 30일 날 G20 정상회담이 남미에서 있죠. 이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제 조만간 만날 것이다. 정상회담은 하니 안 하니 이런 얘기가 지금 가끔씩 뉴스로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만약에 희망 섞인 이야기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만나기로 했대. 이런 뉴스가 나오면 호재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약속을 안 해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사만 나와도 금융시장이 호재가 됩니다. 왜? 이거 미국과 중국이 이제 합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퍼질 수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11월 30일 날 설사 만났다 하더라도 결과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11월 30일 날 즉 뉴스에 털으라는 얘기입니다. 중국 관련주를 사셨다면 그때부터는 더 가더라도 위험관리 여차해서 중국과 미국이 틀어지면서 금융시장이 약간 변동성이 강해질 수도 있다. 그런 예상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G20과 관련해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날 가능성이 높다.
만나기로 했다. 이것은 금융시장에 상당히 우호적인 재료가 되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30일 날 만난다 그러면 결과 기대하지 말아라. 왜? 미국은 이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8대 선결 조건. 한마디로 중국, 니네 기술 가지고 미국에 덤비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버리겠다. 이게 미국의 의지라는 거. 중국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조항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두 정상, 두 국가는 갈 때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사실 거침없이 미국과 중국이 달려왔지만 이제 중간 선거까지 중국이 문제화 시키려고 해도 미국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두 번째, 중국의 다자간 협상구도 CPTPP 들어오려고 하지만 그 자체도 지금 미국이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또한 일본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 결국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헛발질 세 번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G20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 만난다, 이런 기사는 우호적으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실제로 만난 날에는 기대하지 마라. 결과 개털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면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중국의 자유무역 수호자라는 설레발 전혀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거 결론 내리면서 오늘 거시경제 분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